떨이라는 말은 대마초를 은어로 지칭하는 용어고요. 미국에서도 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떨은 그 대마초를 소재로 한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마초는 소재고 주제는 아니고요. 대마를 접하는 사람들 또 대마에 대해서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도 그 연극판에 가서 희곡을 쓰고 연출하고 소극장을 차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은 이 자료가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남더라고요. 뭐 브로셔나 포스터, 티켓, 그다음에 저화질에 이렇게 뭐 VHS로 찍은 약간의 영상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데 제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영화처럼 그 열정이 가득 담긴 채 편집본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남는 소장되는 그 추억거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창작 활동을 하면은 영상을 통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화 감독이 된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있었어요. 어느 영화제에서 이 개성을 좀 잘 알아봐 주셔서 작은 상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하우스 영화제는 사실 굉장히 명망 있는 영화제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3년 동안 오프라인 영화제가 거의 열리지 못하다시피 했고 그러면서 생긴 이제 온라인 영화제인데 그게 어떤 운이 좋은 건지 몰라도 그 세계적인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감독이 있어요. 최근 그 OTT 넷플릭스에서 피노키오라는 작품으로도 널리 알려진 한국에서도 알려진 그분은 아마 그 헐리우드에서는 그 누구도 무시 못할 거장 중에 거장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인데 이게 운인지 그 영화 떨이 수상하기 전년도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제가 더 알려지고 근데 운이 좋게도 저희 작품을 최우수 작품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오,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전창걸 감독님이 이어서 받은 거잖아요. 와, 너무 대단하세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지금까지도 뭐 사실 되게 얼떨떨하고요. 심사위원 분들이 그 한국 정서와 그 영화 소재인 그 대마초에 대한 그 괴리감에 대해서 개성 있게 봐주셔서 그 작품이 수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작품은 유력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작품이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제가 떨 영화로 인해서 좀 범죄 냄새가 나는 그런 영화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감상하시기도 전에 굉장히 비호감적인 그 주제를 설정하고 소재를 다뤄서 이렇게 좀 거리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내가 작품을 좀 재밌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좀 볼 수 있게끔 어필을 한 다음에 제 주관적인 작품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주 소박한 가족, 지금처럼 힘든 세상에서 그 힘든 생활을 좀 이겨내고 가족들이 좀 이렇게 힘을 내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다시 이렇게 으라차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에이, 감독님, 네. 떨. 지극히 주관적인 본인 얘기시잖아요. 직접 쓰셨잖아요.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이 대마초라는 게 굉장히 다루기 힘든 소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맞아요. 며칠 만에 쓰셨다 그랬죠?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네. 글을 일주일 쓰신 거예요. 만에 쓰신 걸로 상을 받으시고. 네, 직접 감독하시고. 와, 너무 천재적이에요, 대단하세요. 천재적. 네. 절박함이 가끔은 그런 저도 모르는 천재감을 좀 드러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어떻게 네네.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쉽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소재잖아요. 어떻게 그 대마초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풀었지? 너무 획기적이다. 그런 거를 분명히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예요. 예,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예. 사실 그 쇼호스트 같나? 지금 매진 중이고요. 뭐. 지금 저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샀어요, 현재 저는.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자면은 네네. 혹시 케이블 TV 다들 보시나요? 거기에 최근 검색으로 떨을 검색하시면요 구매 후에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고 계시나요? 거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티빙이라든지 웨이브 또 뭐 있죠? 네이버도 있고요. 쿠팡 플레이, 네이버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떡떨 검색하시면 구매 후에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제발. 요즘 네. 그 시국이라서 음. 또 이제 그 정부에서도 마약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펼치고 있어서 네. 또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하루가 멀다고 뭐 네. 마약이나 대마초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 영화는 그 대마초를 하자고 이렇게 홍보하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 대마초에 대한 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품었을 때 더 큰 비극을 낳기도 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네. 사실 2018년도 저희 국회에서 네. 대마 성분 중에서 CBD라는 네. 일부 그 중증 환자들을 위한 그 성분은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식약처에서 그걸 잘 다루고 있고요. 뭐 문이 좀 좁아서 뇌전증 환자나 암 통증 환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성분인데 네. 지금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020년에 유엔과 WHO에서도 대마를 마약 물질에서 제외시킨 성향도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의 한 그 어떤 그 특성상 마약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또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는 또 그 대마초에서 뽑아낸 성분들이 환자들이나 사람들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일반 상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제 저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되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14년 전에 네. 그 직접 이제 그 대마 관련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거의 활동을 이제 못하는 환경이 되기도 했고요. 다른 삶을 살면서도 한 번쯤은 또 그 제 인생의 어떤 큰 시간을 좌지우지했던 그 소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지금은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야. 지나온 과거를 전체를 부정할 수도 없다라는 네. 결론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면서 저한테 교훈을 제일 많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명감독들이 지극히 주관적인 상상 속에서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관객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중적인 영화는 관객의 호기심을 먼저 수집해서 그걸 조합하기도 하지만 이제 좋은 감독분들은 또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너의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이 스토리가 됐을 때 포커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따르고 저의 경험과 또 이제 지어낸 상상이 결합돼서 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네. 총 6일이었고요. 영화는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제 사전 작업과 준비 작업과 이제 후반 작업이 따로 있으니까 네. 사실상 촬영 기간이 6일이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6일밖에 찍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네. 철저하게 제작비 때문이었고요. 네, 제작비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배우 스태프분들한테 정중하게 저희가 드릴 돈이 없고 수익이 나면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참여해 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섭외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적극 동의하신 분들이 합쳐서 소수 인원들이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6일 만에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6일 만에 어떻게 이런 영화가 탄생이 됐는지.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네. 리딩을 할 때도 이제 대본을 받아서 스태프과 배우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6일 만에 찍어? 네. 어? 다 읽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아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읽으시라고 그리고 읽으면서도 이게 어떤 씬이 구성되는 거지 너무 길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래서 경기도 그 당시 일산에서 3일 찍고요. 네. 평창에서 3일 찍고 일산에서는 제가 이제 생활 터전 주변이어서 네. 주변에 형님 동생분들이 협찬 장소 협찬 같은 거 다 해주고 그다음에 그 평창은 저희 장인 장모 때 근처라서 거기에 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신세를 좀 지고 푸마시로 만든 영화네. 푸마시로. 그렇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영화를 찍을 수 있으셨나요? 네, 아마도 그 스토리에 대한 집중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이 영화는 어떤 스케일이 동반되지 않은 영화라서 네. 장소도 많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은 소극장 연극을 이렇게 차분히 재미난 연극을 바라보는 그런 재미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정도의 집중력만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그 짧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줘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사실은 그 전에 이거 말고도 상업 영화를 하겠다고 명함을 한 3번, 4번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영화 들어갑니다 했던 영화가 한 2-3편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못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법인 통장 잔고는 점점점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 없어지면 이제 사무실도 끝나는 상황인데 나의 그돈 뻥쟁이가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가족들 지인들한테 영화 한다 그러더니 저거 뭐 맨날 뻥만 치고 시간만 몇 년 흘렀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난 진짜 영화를 창조하고 창작하는 사람인데 라고 해서 남은 잔고를 다 털어서라도 만들자. 그 대신 이번에는 뭐를 스케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진짜로 네가 머릿속에서 항상 방황하고 고민했던 이런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 이 속에 담아서 한번 풀어보자 해서 그 간절함이 아마도 영화를 완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함. 네, 그리고 배우 황은정님을 주연으로 선택하신 계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딱 황은정이었어요. 아, 네, 딱 황은정이었고 네. 이 대본이 이제 짧은 시간 쓰였지만 그래도 이제 각색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쓰면서 저는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 그 스토리 중에 굉장히 개성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오지 않으면 영화는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보통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시선은 뭔가 캐릭터가 유별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빌런인지 아니면 착한 주인공인지 헷갈릴 정도의 주인공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걸 쓰기 전에 굉장히 오랜만에 황은정 배우랑 회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범학 씨가 가게를 네. 하는데 그 가게에서 이제 막걸리도 한 잔 같이 하게 됐는데 맞아 황은정이란 배우가 있었지. 옛날에 뮤지컬로 데뷔를 해서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또 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텐션이 있는 저 배우가 있었지라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또 자리를 하면서 혹시 배우 한번 해볼래? 감독님 제가 무슨 배우예요? 물론 저는 다른 영화도 출연도 했었고요. 여주인공이야. 그랬더니 처음에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워낙 그 광대의 기질을 타고나서 그런지 기꺼이 연습에 참여해 주더라고요. 이제 물론 개런티가 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건 뒤에 얘기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근데 뭐 개런티 문제가 아니라 황은정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뭐 연극가 출신이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었어요. 네. 자신이 없었죠. 내가 그래도 감독님만 믿고 그냥 갔어요. 그냥 해버렸어요. 네. 아유 근데 많이 아쉬워요. 네. 너무 네.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배역에 보세요, 대한 그냥. 소화를. 네, 저 꼭 시청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황은정 씨가 네. 연기한 오미나라는 역은 그 보통 배우들이 그 감정의 극과 감정을 흐트러뜨리고 새 감정을 만드는 데까지 짧은 시간 안에 네,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면 속엔 또 그걸 연기를 컨트롤하는 또 다른 그 자아가 있기도 하고 그 자아 안 속엔 또 깊은 상처가 있기도 한 아주 복합적인 캐릭터거든요.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하냐고. 네, 그래서 근데 황은정 배우가 다중인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굉장히 가벼운 다중이 말고 아주 마음에 상처도 있고 근데 그 상처도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사람들이 충분히 한 가지 감정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강렬한 감정을 배출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이미지 캐스팅으로 딱 선발했던 마음이 적중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오미나 캐릭터도 그렇고 다른 캐릭터들도 굉장히 개성이 있고 네. 독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성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들을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배경은 아마도 그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은 그 마음 공부를 조금 여기저기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철학에 관련된 서적도 보고 또 마음 공부 주시는 요즘 채널이 다양해서 뭐 맞아요. 뭐 땡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있으니까 네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저도 이제 저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틀린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르구나 사람들이라는 게 더더욱 선명한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틀렸다고 하면은
대본을 쓸 때 틀린 사람은 이렇게 아주 틀렸다라는 규정하에 쓰기 때문에 그 섬세한 그 사람의 다른 점이 묘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캐릭터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었던 거는 지나온 시간에 이렇게 뭐 사람을 보는 시선이 좀 익어가서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하면서 저는 착각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저 역을 줬지만 혹시 진짜로 저런 성격일 수 있겠다. 오미나 성격일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조금 그 현장에서 그래서 황은정 배우한테 저런 내면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저는 아직도 그건 물어보진 않았어요. 감히. 그래서 그런 아픔이나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 자아가 한 귀퉁이 있는 또 배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려고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주변을 잘 돌보지 않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혹시나 황은정 씨가 오미나랑 뭔가 이런 빙의 같은 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 있고. 찰떡이었던. 네. 아니야, 오미나 역할 자체는요, 그냥 나쁜 년이에요. 진짜로 그 아주 그냥 반전이 있고 속에서 막 엄청난 그런 욕구와 막 그런 상상력 뭐 여러 가지 그냥 저랑 딱이었나 봐요.